안녕하십니까? 이제 폴카칩. 저번에 우리 5문제를 했고, 또 5문제 또 할 겁니다. 일단, 헌법 개정에 관한 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죠, 무조건. 왜 할 수 있습니까? 헌법 개정 어떻게 되더라? 일단 헌법 개정 발의는 누가 해요? 대통령 또는 국회 제적 과반수가 발의를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에 관한 개정은 할 수는 있지만, 그 이제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죠. 그래서 헌법 개정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야. 지금 요번에 대통령이 또 누가 될지 모르지만, 대통령 선거 전에는 개헌 얘기 막 나오다가 지금 쑥 들어갔죠. 왜? 지가 되면은, 누가 됐든 간에, 더 채워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개정해서 자기가 한 번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자기가 뭐 개정해도 아무 혜택을 못 받으면 자꾸 좀 안 하려고 한단 말이지. 하여튼 뭐 그렇죠. 자, 그러면 대통령 또는 국회 제적 과반수가 발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누가 공고를 하죠?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를 합니다. 그죠? 20일 이상 공고를 한다는 것은 30일 공고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고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민적 합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은 국민이 만드는 걸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우리 헌정사에서 그러면은 공고 절차를 위배하는 게 언제였어요? 52년 1차 개헌, 발췌 개헌이 공고 절차를 위배했던 겁니다. 기억나요? 그 왜 공고 절차 위배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는 이제 국민투표는 안 했는데, 자유당이 낸 헌법 개정안이 부결이 되고, 또 민주당이 낸 게 부결이 되고, 둘 다 부결이 됐죠. 그 다음에 두 개를 발췌, 짜집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짜집기를 한 다음에 다시 국민들에게 공고, 알려주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1차 개헌이 공고 절차 위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거는, 공고했죠. 그 다음 절차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을 거치는데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국회 의결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 투표를 붙여서 국민투표에서 어떻게 합니까? 국회의원 선거권자 18세 이상 국민의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헌법 개정안은 확정이 되고 대통령은 즉시 공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헌법 개정 절차는 무조건 시험에 나와, 무조건. 근데 이거는 이제 이론적이고, 이런 문제는 요즘은 잘 안 나오긴 해요. 근데 기출된 적이 있고 내면 좀 어렵습니다. 자, 우선 헌법 제정 권력과 개정 권력은 어느 게 더 상위의 권력입니까? 제정이라는 것은 처음 만드는 거니까 제정 권력이 개정 권력보다는 더 위에 있는 상위의 권력이죠. 그러니까 헌법의 제정이라는 것은 없는 헌법을 만드는 거고, 개정은 이제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제정 권력과 개정 권력의 구별을 부인하는 입장, 이게 누구죠? 이게 실증주의입니다. 실증주의. 법실증주의. 우리 수험생 중에서 법실증주의, 그 다음에 슈미트만 나오면 머리에 막 쥐나는 학생들이 많아요. 좀 어려운 건 나도 알아요. 그래서 솔직히 요즘 시험이 잘 안 나오긴 합니다. 근데 시험은 뭐가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 여기서 구별을 긍정하는 입장은 누굴까요? 이게 슈미트거든요. 슈미트. 자, 그럼 보세요. 제정 권력과 개정 권력이 구분이 된다. 그러면 제정 권력이 더 위에 있고 개정 권력은 밑에 있으니까 밑에 게 위에 걸 뒤집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뒤집죠. 그러면 제정 권력과 개정 권력을 구분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헌법 개정의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헌법 조문 중에서 바꿀 수 없는 조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제정 권력과 개정 권력을 구분하는 입장, 법실증주의는 이른바 이제 헌법 조문의 등가성이라고 하죠. 등가성. 모든 헌법 조문은 똑같다. 똑같으면 어떻게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그 옛날에 진나라 망하고 진성 오광의 낭날 때 뭐 왕후장상 영유종호 이런 말 들어봤어요?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뭐 만정의 난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보세요. 그럼 우리 신분제 질서에서 야, 왕하고 나는 달라. 그럼 내가 왕한테 개길 수 있어요? 못 개기잖아요. 나는 그거 꼼짝 말하지. 근데 왕하고 나하고 똑같다. 그럼 내가 뒤집어 엎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진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제 무수히 많은
난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마지막이 우리가 지금 장기로 두는 초나라, 항우. 지금 옛날 우한 폐렴할 때 그 우한입니다. 거기가 초나라 수도예요. 옛날 팽성. 하여튼 어쨌든 그 다음에 유방, 한나라 유방. 그래서 이제 우리 장기 뚫을 때 보면 한나라하고 초나라 싸우잖아. 그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거기서. 이제 삼국지는 그거보다 한 400년 후에 나오는 얘기고, 삼국지는 이제 삼강구도, 양강구도 그러면 우리 보통 초한지를 얘기하죠. 여하튼, 토사구팽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 그게 전부 다 초한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그러면 이제 결국 대등하다 그러면 다 뒤집어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정 권력과 개정 권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모든 조문은 똑같다. 똑같으면 모든 헌법은 다 바꿀 수 있죠. 다 바꿀 수 있죠. 근데 이 지문은 바꾸면은 이 구별을 긍정한 입장에서는 모든 헌법 조항은 개정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한계가 있단 말이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개정 무한개설이라고 합니다. 헌법 개정 무한개설. 학설이 그렇다는 겁니다. 무한개설. 다만 최근에 이제 통설 판례는 헌법 개정의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도 슈미트 이야기를 하려면 1시간 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머리 아플 거고 또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 요 정도 하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죠. 그 다음에 모든 가치는 상대적이다. 공동체 구성원인 국민은 정치적 실존에서 의지대로 결단할 수 있다. 라는 것은 헌법 개정 무한개설 입장이다. 요때 조심할 게 요 결단은요. 결단주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결단주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식적 의미의 결단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이다. 우리가 절대적, 상대적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겁니까? 절대적인 거는 손대면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이건 절대적이죠. 근데 모든 게 옳을 수 있다. 모든 게 틀릴 수 있다. 그러면 상대적이죠. 물론 이것도 이제 이게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지금 글자로는 간단히 나누지만 사실 우리가 우파 좌파 할 때도 스펙트럼이 이 끝에서부터 해서 이 끝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절대주의 끝판왕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절대주의 끝판왕으로 가면은 그러면 손 못 대는 거죠. 그거는 황제가 절대적이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진시황 밑에 살아야 되죠. 근데 모든 게 상대적이다 그러면은 다 뒤집어 풀 수 있는 거죠. 모든 게 상대적이니까 나만 옳은 게 아니야. 민주주의만 옳은 게 아니고 뭐 공산주의도 옳을 수 있다. 또 뭐 과학 지식도 진화론이 옳은 거냐? 옳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상대적인 거죠. 자, 그러면 모든 가치가 상대적이라는 거는 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정치 기조에서 결단할 수 있는 것은 개정 무한개설로 연결되죠. 무한개설로. 모든 게 상대적이니까 어떤 건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이것도 아까 이제 얘기하면 결국 실증주의와 연결되겠죠. 실증주의. 근데 아까 슈미트는 됐어요. 헌법 개정 권력과 재정 권력과 개정 권력은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러면 개정 권력은 개정 권력을 넘어설 수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난다. 요 말도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과거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네. 우리 조문상 어떻게 돼요? 헌법 개정안은 20일 이상 공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20일 이상이니까 30일을 해도 가능은 하죠. 30일을 해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제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뭐 공고를 60일 이상은 못 해요. 그죠? 20일 이상은 해도 되고 뭐 한 30일, 40일까지는 가능하겠죠. 60일 이렇게 내지는 않을 겁니다만 문장의 의미는 그렇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고라는 거는 국민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공고를 하는 이유는 국민적 합의. 사실 우리가 보면 뭐 실제로 국민들이 만들지도 못해요. 뭐 국민들이 뭐 헌법 알아야 말이지. 여러분도 헌법 지금 배웠으니까 좀 알지. 그전에 뭐 알았어요? 또 배운다고 해도 뭐 이 헌법 조문 하나 손대는 게 쉽지 않죠. 실제로는 다 그 뭐 이제 교수들하고 뭐 국회의원들하고 걔들이 하겠지. 그렇지만 어쨌든 알려줌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래야지 이제 국민들도 거기에 승복한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조문 아까 쭉 얘기했던 거 그냥 외우셔야 돼. 외우셔야 돼요. 그 이제 헌정사를 하나 얘기한다면 요게 언제 처음 들어왔느냐 말이야. 이게 언제 처음 들어왔느냐. 요게
2주 전에 국회 8급 헌법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게 9차 개헌에 처음 들어왔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린 질문입니다. 요 조문이 처음 들어온 거 8차입니다. 8차.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전까지 우리 헌법 개정이 주로 이제 대통령 임기 연장, 좀 장기 집권 이런 거하고 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8차 때 그 전두환 대통령 때죠. 대통령 7년 단임제를 하면서 요 조문을 처음 넣은 거예요. 이게 언제 들어왔느냐라는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고 절차 위배가 발췌 기원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요거 의결 정족수. 정족수 위반은 언제였죠? 요게 2차 기원입니다. 2차 기원. 4.4.5입 기억나시죠? 그죠? 원래 부결됐는데 반올림해서 통과시켰다. 이런 얘기죠. 자,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거죠.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 맞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찬성이 아니고 국회의원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그러니까 이제 25 플러스 1이면 된다는 거예요. 전체 18세상 국민의 과반수가 이제 50% 플러스 한 명이 투표를 하고, 여기서 다시 또 투표자 과반수니까 전체 국민으로 치면 25%가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했던 얘기도 반복이고, 5번 헌법 개정안 대통령의 공포로 확정되는 게 아니고 국민투표로 확정이 됩니다. 국민투표로. 요심 잘 나옵니다. 자, 보세요. 헌법 개정안 2항, 요 이제 아까 국민투표 2항의 찬성을 얻은 때는 확정되죠. 확정. 대통령실 공포로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효력을 발생하려면 공포는 해야 돼요. 그건 다른 문제고요. 자, 그러면은 5번까지 했네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또 5문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헌법 전체적으로 이제 어려운 지문 위주로만 그렇게 해서 이번 OX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